자, 140쪽. 자, 이번에는 속도와 거리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 활용해서 속도와 가속도 단원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 위치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요, 이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됐었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적분 배우고 있고, 아시다시피 적분은 미분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속도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고 이를 적분을 하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갈 거고요. 이 단원에서 가속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속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위치에 대한 함수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방금 앞에서 했던 그 넓이 있죠. 즉 절대값 취해가지고 적분한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T는 A에서 이제 위치가 주어졌어요. 일단은 그랬을 때 T에서 이제 위치를 이제 구해보라 했고, 당연히 그 위치에 대한 함수 FT라고 한다면 바로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속도 VT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FT는 VT의 한 부정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T는 바로 VT를 적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제 위치를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시각 T를 이제 기준으로 한 T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출발 시각이죠. A에서 이제 위치가 x0로 했으니까 x0에서 그 위치에 대한 변화만큼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 책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 쉽게 보자면 이거 그냥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면, 속도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나오잖아요. 문제에서는 출발할 때 위치가 나옵니다. 그걸로 적분상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T는 A에서 B까지 위치에 대한 변화량, 바로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 이거죠. 이게 곧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즉 F'T가 VT이기 때문에 VT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곧 그게 위치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1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식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 미분하면 속도를 반대로 이제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죠. 실제로 움직인 거리 S.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나와 있습니다. 역시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경우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방향, 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양의 방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럼 그때 거리, 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치면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 S가 바로 FB에서 FA 뺀 게 되겠죠. 이게 곧 V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위치에 대한 변화 자체는 FB-FA인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야 되니까 FA-FB가 되는 거죠. 이거는 B부터 A를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분 구간 위 것 아래 것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생기죠. 결국에 이거는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게 되겠고요. 이제 운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즉 어느 시점처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반대로 C부터 B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 또 각각을 보시면, 그렇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A부터 C까지 VT를 적분하면 되고, 음의 방향으로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했죠. 결국에는 다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고
C 합치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넓이 구하는 것처럼 속도함수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절대값에 대한 적분은 앞에서도 이제 구해봤지만 그래프 그려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실제로 이제 움직인 거리 보시면 바로 이 공식이 되겠죠. A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된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함수 보시면은 위치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방금도 이야기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에 대한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ft는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부정적분이다라고 하면 되고 t에서 이제 위치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t가 있는데 또 적분 변수 또 t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함수는 그냥 속도를 부정적분해줘서 위치에 대한 함수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나온 적분상수는 이 x0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각 거기에서 적분상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도 역시 그 다음 장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1인점이라 했습니다.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해서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6t-3t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죠. 자, 1번. 자, 위치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 이제 풀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함수는 ft라고 한다면 바로 vt를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vt가 바로 6t-3t 제곱이라 했고 이걸 부정적분에 의해서 이제 위치에 대한 함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나와요. 그럼 여기 적분상수 c를 어떻게 구해주냐? 위에서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한다 했어요. 즉 시각 t는 0에서죠. 출발 지점이. 즉 위치에 대한 함수 ft로 한다면 f0이 1이라는 이야기죠.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f0이 1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1인 거죠. 그래서 ft는 이렇게 c 자리에 1 대입하면 되고 뭐 결과는 문제 교과서 문제 풀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t는 1에서 3까지의 전피의 위치에 대한 변화량인데 이거는 1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면 됐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입니다. t는 1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씁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바로 vt에 절대값 씌워져 가지고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졌기 때문에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적분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하면 뭐 답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는 이제 풀이를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1번과 2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또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vt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함수 적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에 대한 함수 ft는 속도 함수 적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고 일단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한다 했잖아요. 원점에서 이제 출발한다 했으니까 시각 t는 0에서 위치도 0이란 이야기죠. f0은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상수 c 자리에 0 대입하면 사라져서 ft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위치에 대한 함수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t는 0에서 2까지의 위치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즉 이거는 0부터 2까지 vt를 정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곧
f2 마이너스 f0을 뜻하는 거죠. 위에서 ft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는 3분의 8 마이너스 그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4가 돼서 6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8에서 2를 빼주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3분의 2가 그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3분의 2. 일단 표시를 할게요. 3분의 2.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t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vt를 0부터 2까지 절대값 씌워줘가지고 정적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이거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구간은 0부터 2인데 나눠줘야겠죠, 범위를. 그래서 범위를 크게 보는 방법은 위에서도 이렇게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좋거든요.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인수분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고 절편이 2라고 2거든요. 근데 적분 구간은 어때요? 0부터 2입니다. 0부터 2니까 지금 0하고 이제 1 사이에서는 양수, 2하고 2 사이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이제 0부터 1까지에서는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자, 오른쪽 지우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적분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플러스 2t 0부터 1까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2t 0이 아니라 1부터 2죠. 1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 먼저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되고 0 대입하면 다 0 되죠. 여기다 플러스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6 마이너스 4에서 빼기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요. 우선은 정수 부분만 먼저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여기도 2,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6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 2인 부분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되겠죠. 계산했습니다. 분모 3인 부분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꽤 이제 복잡한데 이런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아까 2번 3분의 2였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속도 함수가 나왔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피입니다. 원점에서 출발입니다. 속도 vt. 자, 1번입니다. 점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를 구해주고 나서 위치가 0일 때의 시각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걸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를 역시 ft라 한다면 ft는 여기 vt를 그대로 적분하면 4t 마이너스 t 제곱이고 적분상수 c가 나와요. 그런데 원점에서 역시 출발하기 때문에 t는 0에서의 위치 0이거든요. f0이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 역시 0입니다. 그래서 ft는 4t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각이니까 ft가 0이 되는 t의 값 구해주면 되고 4t-t 제곱이 0일 때 t의 값 묶어주면 t로 묶어주면 4-t가 돼서 t는 0이거나 4입니다. 근데 t는 0에서는 원래 이제 위치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거고 답은 4가 되는 거죠. 다시 되돌아오는 시각은 바로 t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4가 되겠고요. 그렇죠? t는 이제 0은 아니고 원래 출발할 때는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전피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였죠. 4? 즉 0부터 4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vt의 절대값을 정적 분해해 주는 거죠. 절대값 4-2t dt 이거 이제 구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결국 넓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적분 계산 물론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넓이를 좀 이용해서 구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하면 더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t 이렇게 되고 지금 4-2t 그래프를 그려보면 y절편 4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0이고 y절편 4고 t가 2에서 0되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 하는 거예요. 4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직선이 vt예요. 결국 여기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구했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어때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삼각형 넓이를 직접 구해주는 게 물론 정적분 계산하셔도 되는데 넓이를 직접 계산하는 게 더 편하고 지금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4 그다음에 이 삼각형이 두 개니까 다시 곱하기 2 하면은 답은 8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정적분 계산하셔도 8이 나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에서 2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t초의 속도 vt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좌우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공이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 높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도 해봤습니다. 공을 던지면 어느 순간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그 순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가 나왔고 vt가 0일 때 t의 값을 구해주면 2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문제 풀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2고 그때의 높이인데 높이를 이제 구하려면 지금 위치에 대한 함수죠. ft 우리 책 풀이에서는 h라 나왔는데 이거를 속도를 그대로 그냥 적분해주면 돼요. 그래서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고요. 지금 현재 t는 0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지면에서 던졌기 때문에 역시 t에서의 위치는 0에서의 위치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상수 c가 나오더라도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t는 이렇게 되고 그 높이니까 f2를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 t 자리에 2를 대입을 하면은 40 마이너스 5, 4, 20이니까 20 나오죠.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2번 공을 던지는 3초 동안 공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인 거리는 바로 0부터 3까지 vt의 절대값을
정적분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값 20 마이너스 10t 이거 계산하는 거죠. 지금 우리 풀이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이제 정적분 계산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데 지금 이제 VT가 직선이거든요. 이거 역시 방금 문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따 그려볼게요. (20 마이너스 10t니까) 이렇게 되죠. 예, t는 2일 때 0이고요 20이고 3까지입니다. 결국에 여기 색칠된 또 여기 넓이,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 여기는요. 자, 여기 t자리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20이고요. 플러스 오른쪽 여기 작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 10이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약분 20 플러스 5가 돼서 25. 그래서 우리 책 결과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편한 방법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1차식일 때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이번엔 이제 열기구입니다. 역시 지면에서 출발하여 이제 수직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열기구죠. 뭐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속도 함수가 나와 있죠. 지금 속도 함수가 지금 구간별로 지금 다르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지금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t가 이제 5가 되는 순간 이제 좀 식이 달라져요. 근데 t 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아직 속도는 20이거든요. 그만큼 계속 t가 5다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역시 지면으로 높이는 이 열기구가 보시면 또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역시 VT 그래프를 먼저 그려가지고 운동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5까지는 어때요? 4t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죠. 5 집어넣으면 20 이렇게.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어때요? 아래로 쭉 내려가죠. 5를 집어넣으면 역시 이제 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훅 내려가요. 확 내려가. 확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일 때 뭐 대입을 해 보면요. 얼마냐? 마이너스 30인가요? 그렇죠. 원래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림상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절편 하나 보이죠? 여기가 지금 이게 0이 될 때 t 값 구해주면 7이죠. 7. 그렇죠. 그러니까 열기구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바로 7분까지죠. 7분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7분이 되어서야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지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여기 삼각형 넓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구하라는 거는 마찬가지죠. 움직인 거리가 곧 높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번 답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뭐 직접 적분을 하셔도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7 곱하기 높이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70이 되는 거죠. 맞죠? 70m 70m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7분이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번에서 물어본 건 실제로 이제 움직인 거리 물어보고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8분이죠. 여기 좀 좁긴 한데요.
좀 키워서 8.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색칠한 녹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추가적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만큼 70m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 더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면 되고, VT 8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녹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10이죠. 그게 지금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 거리 이제 5m에다가 아까 위에 올라가는 거리 70이니까 2번 답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 8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75m가 되는 거죠.